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습관 8가지. 첫째, 고마움 표현하기. 최근에 손편지를 써본 적이 있는가? 나는 손편지를 안 쓴 지 반년이 돼간다. 하지만 가끔 소중한 사람들에게 손편지를 썼다. 손편지를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는다. 정성이 들어가면 받는 사람은 정말 기쁘다. 요즘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우편함에는 항상 청구서들만 가득하다. 그런 우편함에 가끔 손편지가 들어있다면 무슨 기분일까? 받은 사람은 편지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며 무척 행복할 것이다. 요즘은 손편지가 많이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 길거리에 우체통 찾기도 쉽지 않다. 고마움을 표현하기에 가장 쉽고 크게 마음에 다가오는 게 바로 손편지다. 최근에 기적의 손편지라는 책을 읽었다. 저자는 손편지의 여러 가지 기능을 설명해 줬다. 그중 감사 편지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다. 감사 편지를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 내 존재의 의미를 알고 있다라는 뜻이다. 라는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다. 나도 감사 편지를 쓰려고 감사할 대상들을 찾았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찾다 보니 감사 편지를 받을 사람이 금방 10명이 넘었다. 세상에는 고마움을 표현할 상대가 너무나도 많다. 고마움의 표현을 받은 상대는 받은 순간부터 행복해진다. 고마움 표현의 선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고마움을 표현받는 상대가 내가 될 수도 있다. 세상에는 감사할 일이 참 많다는 걸 느낀다. 행복한 사람에겐 계속 행복한 일들이 일어난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굳게 믿고 있는 나는 행복이 다른 행복을 끌어당긴다고 생각한다. 내가 주위에 긍정적인 사람을 두려고 하는 것도 다름 아닌 바로 그 이유에서이다. 긍정적인 사람들을 두다 보면 긍정적인 상황과 생각들이 다가온다. 그동안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늘 고마움을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 받은 상대는 종일 행복할 것이다. 둘째, 긍정적인 친구와 수다 떨기. 친구들과 수다 떠는 건 주제와 상관없이 항상 재미있다.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나는 말을 잘 들어주고 호응도 잘해준다. 친구들은 나랑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다. 내가 옆에서 응원도 잘해주고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어 고맙다고 했다. 호응도 좋아서 이야기할 맛이 난다고 했다. 그걸 들으면 기분이 좋았다. 이야기를 듣고 호응만 잘해주는데도 친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긍정적인 분위기와 말은 주변을 밝게 물들인다. 부정적인 말도 똑같다. 그래서 나는 주위에 긍정적인 친구들을 두려고 한다. 내가 먼저 긍정적인 사람이 돼서 주변을 물들이려고 한다. 카멜레온 법칙을 들어봤는가? 주변 사람들은 서로 닮아간다는 법칙이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사자성어로 금묵자흑이 있다. 긍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긍정적인 사람이 모인다. 부정적인 사람 주위엔 부정적인 사람이 모인다. 서로 끌어당기는 것 같기도 하다. 셋째, SNS와 잠시 이별해보기. 많은 사람이 SNS 한 가지 이상은 한다. 나는 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한다. 재미있는 글도 나오고 친구들의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어 좋다. 하지만 가끔 친구들의 자랑 글을 보다 보면 나의 삶이 행복과 멀어지는 듯한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을 때 친구가 여행 간 사진을 올리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 나는 도서관에 있는데 친구들의 맛집 탐방 사진이 올라오면 내 모습이 순식간에 처량해진다. 너무 SNS에 빠져 살거나
SNS를 보며 비교하게 된다면 잠시 이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별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모든 이별은 항상 어렵다. 나에게 매일 새로운 자극을 주는 SNS는 마약과 같다. 마약 같은 SNS와 이별은 더 어렵다. 가끔은 핸드폰을 두고 여행을 떠나보라고 한다. 사진을 찍기 위해 여기서 찍으면 예쁘겠다라는 생각만 하느라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사진을 찍고 다음 장소로 넘어가기 위해 여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순간 자연과 풍경이 주는 즐거움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같이 간 사람들과 행복한 느낌을 나누는 것이다. 핸드폰에서 SNS 하는 시간을 정해놓는 건 어떨까? 이렇게 SNS와 조금씩 멀어져 있다 보면 내가 진정 원하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남들을 보며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된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SNS에서 찾는다. SNS에서 빠져나오면 대부분 공허한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많은 사람과 소통하다가 갑자기 혼자가 된 기분이다. 지금 당장 혼자 있는 시간에 행복을 모른다. 종일 핸드폰을 잡고 있는 것보다는 나의 행복을 위해 잠깐 나와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넷째, 행복한 공간 만들기. 많은 사람이 삶에 지칠 때 찾는 나만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곳에서 지친 삶을 위로받기도 한다. 나만의 공간은 행복을 주는 공간이다. 지치고 힘들고 위로받고 싶을 때 언제 찾아가도 위로가 되는 공간이다. 다른 누군가가 말을 걸어주지 않아도 그곳에서는 마음의 안정이 찾아온다. 행복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는 반드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나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산에 올라갔다. 누군가에게는 자동차로 지나가는 다리 위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영감을 주는 카페가 될 수도 있다. 나의 어머니는 시장을 좋아하셨다. 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사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은 우리 어머니에게 행복한 공간이다. 행복할 때, 슬플 때, 집중이 필요할 때 듣는 노래가 다르다. 나만의 플레이리스트가 있다. 그것처럼 공간의 플레이리스트도 만들어 보는 게 좋다. 단지 그곳에서 지치고 힘들 때 충전이 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된다. 본인만의 행복한 공간을 만든다면 언제 찾아가도 위로받을 수 있다. 언제나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삶에 지친 당신을 엄마의 품처럼 따뜻하게 안아줄 것이다. 행복한 공간은 존재만으로도 힘이 된다. 오늘 찾아갈 생각을 하면 벌써 위로가 된다. 많은 사람은 공간이 주는 특별함을 모른다. 그 공간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주고 싶다. 다섯 번째, 비교하는 마음 버리기. 사람 대부분을 1분 안에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과 본인을 비교하는 것이다. 나는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을 좀 더 빨리 깨달았더라면. 20세기 프랑스 소설가 콜레트가 한 말이다. 본인이 지금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깨닫지 못한다. 남들과의 비교는 선의의 경쟁에서만 해도 충분하다.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기준들을 없애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루의 나를 칭찬해 줘야 한다. 유일한 존재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시간을 갖자.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자. 나를 칭찬하자. 오늘도 잘했어. 내일도 잘할 수 있어. 하며 나를 다독이자. 여섯 번째, 행복의 첫걸음 봉사. 행복은 나누면 2배가 된다. 봉사로 행복을 나누면 2배보다 더 크게 되어 돌아온다. 봉사하러 간 사람이 더 크게 행복을 받는 것 같다. 나는 봉사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돌아오면 행복한 기억이었다. 나눌 게 없어도 봉사할 수 있다.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봉사라고 생각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난 지혜를 배울 수도 있다. 봉사를 하며 나는 느꼈다. 나이에 상관없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서로에게 큰 행복이구나. 봉사는 행복의 첫걸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남을 도울 때 가장 뿌듯하다. 그렇게 나의 행복의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여러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며 행복을 나눠야겠다. 7번째, 감정의 유통기한 정해주기. 대부분의 음식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다. 날짜가 지나면 미련 없이 버린다. 우리의 감정도 유통기한이 필요하다. 슬픈 감정, 힘든 감정, 속상한 감정 등 힘든 감정들에는 유통기한을 붙여보자. 나를 아프게 했던 감정의 날짜를 지정해주라. 딱 그날까지만 힘들고 있기로. 가끔 우울한 감정이 나를 덮칠 때가 있다. 종일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다. 이런 날은 하루 정도 푹 쉬었다. 그렇다고 종일 우울한 감정에 나를 맡기지는 않았다. 푹 쉬며 종일 밖에서 보내보려 노력한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우울한 감정이 금방 사라진다. 슬픈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감정의 유통기한을 정해주는 건 중요하다. 내가 계속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이다. 음식은 유통기간을 넘기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상한다. 감정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골이 깊어진다. 사람마다 감정을 극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개인마다 본인에 맞게 감정을 충분히 느낄 시간을 정해주면 좋다. 대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기로 약속하면서 언제까지 그 감정에 빠져 살 순 없다. 유통기간이 지나도 극복하지 못하는 감정은 음식의 소비기한처럼 날짜를 조금 더 줘도 괜찮다. 충분히 감정을 느끼고 빠져나와야 한다. 감정의 늪에 빠지면 한없이 빠지기 때문이다. 8번째, 시가 주는 행복에 빠져보기. 시를 읽으면 세상이 느리게 흘러가는 기분이었다. 마치 시 속에 내가 빠진 느낌이다. 대부분 시는 쉽게 상상할 수 있게 쓰여져 있다. 나는 시를 읽으며 시를 쓴 사람처럼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다. 시를 읽으면 잠시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시를 쓴 사람의 상상에 들어가는 기분이다.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특히 잘 읽힌다. 지친 몸으로 시집을 펴면 나도 모르게 위로를 받는다. 거기 안의 단어들이 나를 감싸 안아준다. 시 안에 표현되어 있는 여운은 나를 잠깐 생각하게 기다려준다. 함축된 의미 또한 나를 기다려준다. 그렇게 나는 시가 주는 위로에 빠진다. 가끔은 주변 사람들에게 시집을 선물해 보는 것도 좋다. 내가 해주지 못하는 위로를 대신 시로 해주고 싶다. 시로 행복을 전해주고 싶다. 시집을 선물 받은 사람들은 보통 시에 대한 느낌으로 답장을 해준다. 나에게 위로되는 시가 많아서 좋았어. 요즘 너무 외로웠는데 고마워 라면서 가끔 천천히 시가 주는 행복에 빠져보자.